최근 2, 3년 사이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언론과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말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는 외국어에는 없는 단어로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국어사전에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는 그 나름대로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규범이나 원칙이 있습니다. 특정한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나 단체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공동체의 유익이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공동체의 규율을 어기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범죄라고 말합니다. 내로남불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잘못된 행동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심하게 비난하면서 중지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행동이라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교수신문은 한 해의 사회적 특징을 요약하는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를 선정했습니다. 이 단어는 내로남불을 표현한 신조어로 그 의미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뜻입니다. 교수신문이 이 단어를 추천한 이유를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서로를 상스럽게 비난하고 헐뜯는 소모적 싸움만 무성한 사회적 현상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내로남불로 표현된 인간의 이중성은 최근에 생긴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물건을 분배하는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더 좋은 것을 가지겠다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분류하고 남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는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분류한 후에 실제로 물건을 분배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예상과는 달리 양쪽 그룹 모두 8, 90%가 자신이 더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이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대부분이 이기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타적인 사람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었더니 자신이 더 좋은 것을 가지는 이기적인 결과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권력이 클수록 이타적인 그룹에서 오히려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이 더 심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에서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이기적 이중성은 타고난 본성이다. 자신이 이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지극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인간은 권력을 가질수록 이중성과 위선이 더욱 심해진다. 정치 관련 서적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말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인간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내로남불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내로남불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타락한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호되게 책망을 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그 계보가 당당하게 이어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인간의 이중적 잣대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나타납니다. 구태여 내로남불의 지존이 누구인지를 따진다면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루소의 내로남불에 비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은 가붕괴, 가재붕어 개구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루소의 내로남불을 열거하자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왜 루소를 내로남불의 지존으로 강력히 추천하는지 그 이유로 한 가지 사건만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루소의 많은 작품 중에서 에밀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철학을 설명한 에밀은 지금도 교육학의 고전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루소는 많은 책을 집필하였지만 실제 행동은 책에서 주장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에밀이 나오자마자 당대의 최고 지성이었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루소를 지적 사기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볼테르는 왜 루소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였겠습니까? 루소는 에밀 제1부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대신할 수 없는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단락에서 루소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라면 을에 자신의 젖을 물려 아이를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이 준 직무를 유기한 채 유모에게 아기를 맡긴다. 고용된 유모가 친어머니처럼 아이를 돌볼 리는 만무하다. 루소의 말은 천번만번 맞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교사다라는 단락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의 본성을 보호해줘야 한다.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유모가 어머니이듯 참된 가정교사는 아버지임을 잊지 말라.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옮겨가도록 하라. 아버지야말로 그 어떤 선생보다도 훌륭한 교사이다. 아버지가 아이를 잉태케 한 것, 즉 자신이 속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아버지의 세 가지 의무 가운데 하나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사회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간을, 국가에 대해서는 시민을 키워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범죄이다. 그는 아버지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며 이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루소의 주장은 간단하고도 강력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며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범죄입니다. 부모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난도, 일도, 체면도 자식을 키우고 직접 교육시키는 일로부터 그를 면제시켜 줄 수 없다. 루소의 지극히 당연한 주장에 볼테르는 왜 그렇게 분개하였습니까? 볼테르는 루소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행동에 분개했습니다. 루소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 출생일과 성별에 대한 기록도 없이 출생 즉시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그 후에 연달아 태어난 다른 4명의 아이들도 태어난 즉시 버렸습니다. 루소의 이런 행동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부모의 의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에밀을 읽는다면 구역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루소의 이런 이중적인 행동은 에밀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볼테르는 루소의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에밀이 발표되자 루소가 자신의 아이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적 사기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볼테르의 공개적인 비판을 받은 루소는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서전인 고백록을 쓰게 됩니다. 루소는 고백록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로 볼테르의 비난에 대항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소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자신이 아이들을 버리는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후회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행동은 나쁘지 않았고 자신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궤변에 가까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밀에서 아버지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국가와 사회에 범죄한 범죄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루소가 자신의 편지와 고백록에서 자기가 5명의 아이를 버린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궤변에 가까운 온갖 구질구질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루소가 자신의 5명의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린 이유를 무엇이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루소는 지인에게 쓴 편지에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버렸다고 변명합니다. 곤궁함과 불행으로 인해 그렇게나 소중한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내가 동정받아야만 하는 불행이지 비난받아야 할 죄악이 아닙니다. 가난도 결코 부모의 의무를 면제시켜 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던 루소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루소는 작가로 성공한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태어난 자식들을 잇따라 버렸습니다. 둘째, 자신의 정신적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을 버렸다고 변명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작가를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면 집안 걱정과 아이들에 대한 근심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벌이가 되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신적 평안함을 내 지붕 및 방에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루소는 작가로서의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서 가차없이 자식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입니까?
셋째, 루소는 자식을 버린 일을 매우 훌륭하고 잘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세 번째 아이도 처음 두 아이들처럼 기아 수용시설에 보내졌고 그 다음에 생긴 두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게는 이러한 해결이 매우 훌륭하고 분별이 있고 정당하게 보였지만 내가 공연히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오직 그 의미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직무를 포기하는 이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하는 루소의 말 같지도 않는 변명입니다. 넷째, 루소는 아이들을 버린 것이 최선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요컨대 나는 내 행위를 전혀 숨기지 않았는데 사실 내 행위가 전혀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심사숙고한 끝에 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것, 혹은 내가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것이 에밀리에서 부모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적 국가적 범죄라고 주장한 루소의 변명입니다. 이 정도면은 정신병자 수준이 아닙니까? 역시 루소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내로남불의 지존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자식을 감싸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정치인들의 눈물겨운 이중적인 행동은 부모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태어나는 즉시 과감하게 버리는 루소의 화끈한 내로남불에 비교하면 감히 가분개, 가재붕어, 개구리 수준이나 되겠습니까? 내로남불로 표현된 인간의 이중성은 성령의 강력한 개입이 없이는 결코 고쳐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성향은 타락한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본주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몽주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루소처럼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자처하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개혁가들의 한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거스틴처럼 고백록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거나 아니면 루소처럼 고백록을 빙자하여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정당하고 잘했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